어차피 나와요. 어? 어차피 나와요. 나오는 거 뭐. 세상에서 저기 이거 건가 내 얼굴도 한번 들이밀어주고. 영도초등학교 친구입니다. 네. 자, 여기 미세먼지야. 자, 미세먼지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을 갖다 다루는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정해놓은 논제가 아니라 실제 학교에서 토론 논제로 나왔던 내용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요약식으로 넣어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겪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주변 국가에서 유입된 결과인지 아니면 실제 국내에서 발생되어진 거를 갖다가 우리 찾아보는 거거든. 자, 근데 이런 미세먼지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꼭 이 멘트가 들어가.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시하시오라는 멘트가 들어가. 이거는 모든 논제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창의적이라는 내용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근데 너네들이 창의적이라고 하면 자꾸 생각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해. 근데 창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있지? 거기서 모방을 해서 그거를 뭐 하는 거야? 개선하는 거야. 선생님이 가장 이제 창의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서 선생님이 친구 얘기를 좀 해주면 선생님이 친구가 캔 있잖아. 캔. 너네들 먹는 알루미늄 캔. 이게 따다가 보면 자꾸 손톱이 어떻게 돼? 벌어지거나 깨지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대신하기 위해서 너네 뽀로로 있지? 뽀로로 그 플라스틱 통에서 이거 빼가지고 먹을 때 빨아먹는 거 있지? 그걸 갖다 만든 친구야. 그걸 만든 친구야. 근데 그거 하나 이게 우리가 팔릴 때마다 그 친구는 얼마나 받냐면 10원을 받아. 근데 그게 한 개가 팔렸겠어? 매년 이 들어오는 금액이 좀 짭짤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건 뭐야? 내가 생활상에서 불편했던 거를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지.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 얘기는. 자, 일단 논제의 개념을 갖다 우리 제대로 한번 익혀보자. 논제의 개념. 자, 이 논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가 키워드로 접근을 갖다 하면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게 뿌연 게 미세먼지야. 노태요. 어디야, 어디? 노태. 노태타워야. 이게 실제로 사진을 찍은 거야. 근데 노태타워에 이 뿌연 게 언제냐고? 재작년이야. 올해도 아니고 재작년. 근데 이렇게 심했단 말이야. 자, 이게 진짜 다 미세먼지일까? 미세먼지가 맞습니다. 자, 진짜 OMG지. 오마이갓. 근데 이 부분에서 이 오마이갓이라고 하는 이 미세먼지가 실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정의를 갖다 내려야 되는데 정의를 갖다가 제대로 못 찾은 경우들이 많더라고. 자, 우리가 머리카락 이 하나의 굵기가 100마이크로미터거든? 근데 그 100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는 그냥 일반적인 미세먼지야. 머리카락 굵기 100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사이즈가 내 몸에 들어오면 얘는 초미세먼지라서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와?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로 들어가. 그럼 기관지 끝에 우리 뭐가 있니? 산소를 갖다 교환시켜주는 폐포가 있지? 그 폐포에 끼워진다니까? 폐포에? 폐포 주머니에 담겨. 그럼 우리 폐포가 제 기능을 해? 못해?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 저번에 선생님이 2차 오염물질이 결합한다고 했었잖아? 그 2차 오염물질이 결합해서 폐포로 들어오면 걔가 어떻게 돼? 염증을 유발하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정의를 내릴 때는 미세먼지의 크기를 가지고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표로 정리해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크기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꼭 해줘야 돼. 근데 이런 그림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야. 그럼 이 그림을 갖다 그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갖다 뭐해? 오려서 붙이든지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미세먼지 2.5, 즉 PM2.5와 PM10의 크기 비교를 갖다 하는데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70 마이크로미터 정도 돼. 근데 굵은 사람은 우리가 110까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10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이 여기서 어디서 걸러주냐면 여기 코에서 코딱지 형태로 걸러져. 얘는. 왜 그러면 얘는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먼지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걸러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너네 이 코털이 너무 싫다고 코털을 잘라낸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뭐가 많으냐면 가래가 많아. 왜? 여기 이 기도에 선모가 엄청 많거든. 선모, 코털 같은 게. 그 선모가 여기에는 이 미세먼지를 걸러서 여기다가 이걸 뭉쳐주니까 이게 어떻게 밖으로 꺼내어지려고 하겠지. 그게 바로 가래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미세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건 딱 크기가 얼마인지 이게 아니라 PM
PM10이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 PM10의 크기를 너네 잘 모르면 그 학원에서 그 복사기 쓸 때 검은색 가루 나오잖아. 그 검은색 가루가 바로 PM10이야. 그 정도 크기라고 보면 돼. 자, 근데 그거는 내가 흡입을 갖다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걸러지는 거야? 여기 코. 그래서 실제로 복사기 장치가 많이 돌아가는 복사실에서 하루를 있잖아. 그럼 내 코가 시커매져 있어요. 미안한데. 그래서 이 복사기 그런 약간 어떤 이 부분에서 이 코가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해. 그 다음에 2.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 초미세먼지가 얘가 PM2.5라고 해서 걸러지지 않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 PM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마이크로미터에 대한 부분의 우리 기준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자, 미세먼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뭐? 2.5와 10.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요거 잊어먹지 마.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성분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먼지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질산염, 그다음에 황산염의 성분이 60% 정도나 돼. 특히 황산염보다 질산염에 대한 이 성분은 매우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 몸의 농도를 갖다가 우리 다르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물학적인 생리작용이 영향을 받아. 얘가. 자, 그리고 탄소류하고 우리 검댕이 뭔지 알지? 여기 우리 타버리면 여기 우리 이런데 묻잖아. 그 검댕을 갖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검댕이 위험하니? 위험하지 않지? 위험해? 왜? 그냥 몸에 들어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몸에 되게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검댕이 왜 안 좋으냐면 얘는 너네 태우면 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에 완전 연소가 되면 가루가 남냐 안 남니? 안 남아. 다 우리가 공기적으로 올라가 버려. 완전 연소가 되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우리가 안정되어진 화학적인 분자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됐어. 그럼 그때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 같은 것들이잖아. 근데 그때 나오는 게 검댕이야.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그을음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광물이나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안 주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지역별 PM2.5에 대한 성분들이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 자료들이 우리가 실제 국내에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봐야 돼. 근데 보면 황산염이나 질산염은 어디 중부권이든 수도권이든 남부권에 있는 광주든 간에 심지어 백령도도 어때? 비슷해. 그럼 이 발생 정도에 대한 부분이 국내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균치가 비슷하다 보니까 별로 이게 특정 자료를 우리가 삼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이 부분에 기타 같은 경우에 수도권과 우리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이 근거 자료는 이렇게 제시가 되었지만 얘 그렇게 설득력 있는 자료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이 미세먼지는 우리가 어떤 해로움을 갖다 주는지 자 한번 보면 그냥 살짝 한번 넣어봤어. 중간에 웃음 코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5년 전의 모습이야. 지금은 5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달라. 땀나. 자, 미세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인데 흡수되어질 수 있는 크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야. 여기 이 아까 폐포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폐포에 들어가면 100% 폐수종에 걸려. 폐수종에 걸리면 너네 여기 그 폐 여기 이쪽에다가 구멍을 내서 호스를 갖다 빼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돼. 왜? 건조시켜야 되거든. 건조. 안 그러면 여기 폐에 뭐가 차? 물이 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폐가 손상되면 우리는 폐의 기능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먼지가 들어오는 건 좀 신경을 써야 돼. 자, 그리고 미세 입자하고 거대 입자인데 거대 입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우리가 진짜 눈에 보이는 정도 곰팡이가 내 코 속에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 왜? 곰팡이는 균사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기적으로 이렇게 균사가 떠다닐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는 너네 검은 곰팡이 알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빵에 생기는 검은 곰팡이 말고 인체에 붙는 그 곰팡이가 있어. 그래서 검은 곰팡이로 인해서 인도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 퍼지고 있잖아. 인체에 그 결합된다. 그거는. 근데 그거 어디서 왔냐고? 바나나 뿌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게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거대 입자는 우리 몸에 그대로 이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 하지만 이런 미세 입자들은 대부분들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바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얘는 누적돼서 나타나. 눈에 여기 중금속 중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은이지. 수은은 여기는 이 피부나 이런 데 닿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흡수가 돼. 그럼 이 수은이 들어오면 진짜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 오징어가 돼. 이렇게. 그래서 죽어. 죽는다. 근육이 다 꼬여가지고 수축되면서 꼬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서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 경우 이것들은 너네들 정리해서 쓰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쓸 수 있지. 자, 근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할 때는 대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표로 또 자료로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활용도를 갖다 높여주는 형태로 이건 쓰면 돼. 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사 자료가 하나 나왔어. 이런 자료들은 너네가 충분히 근거 자료로 사회적인 반응을 갖다가 적을 때 이걸 활용하면 돼. 왜? 얘는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도가 높아 아니면 낮아? 높죠. 왜? 이런 자료를 갖다 찾아서 쓰는 거야. 저도 그거 최근 공기오염 매년 전 세계 700만 명이 죽어. 다행히도 인도나 중국에 의해서 태어나는 인구가 이거보다 많기 때문에 이것이 커버가 되는 거야. 자, 근데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도 어떻게 돼? 14,000명이라 돼. 자, 그래서 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하루에 4,000명, 연간 160만 명을 갖다가 우리 죽인다라고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 17억 인구 중에 160만 죽는 거 별로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 왜냐면 이 부분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절대 이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쓰러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하러 달려가지 않는다고. 문화적인 차이야, 문화적인 차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사람이 쓰러지면 막 다 달려들지? 그 분위기가 완전 다른 거야.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물리학자가 이렇게 지금 죽고 있는 중국의 현실이 산업화의 가속도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미세먼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 이게 나중에 교통사고나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보다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경우의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게 마스크를 갖다 쓰고 다니잖아. 코로나 때문에.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쓰고 다녀야 돼? 방독면? 그렇지! 방독면을 갖다가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지금 상황이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도시들을 어디다 넣고 있어? 땅 밑으로 놓고 있잖아. 전 세계 부자 중에 가장 부자인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어디지? 그 네덜란드 그 절벽에 지상으로부터 30km 지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땅속으로 방공호를 갖다 만들었어. 거기 안에는 3년 정도의 그 안에서 지낼 수 있는 음식과 식량들이 다 있어. 자,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들이 하나같이 다 있기 때문이야. 자, 근데 자 여기서 what? 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자, 많은 인구들이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죽지만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370만 명, 실내 공기오염 사망자는 430만 명. 근데 이 중에서 여기는 대부분들 남성, 여성이 구분이 없어. 근데 실내 공기오염 원인 사망자 중에 430만 명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응? 좀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지? 왜? 왜 많을 거야? 집안일만 있고. 집안일을 갖다 하면서 먼지를 갖다가 어떻게 더 많이 유발시켜. 이유는 엄마가 청소한다고 이렇게 진공 청소기 가지고 계속 끌려 다니잖아. 먼지가 어떻게 돼? 공기 중에 다시 흩어져. 그 다음에 너네들 어머니가 맛있는 요리해 주신다고 이렇게 틀잖아. 그럼 미세먼지가 기존에 우리가 40이었다면 미세먼지 정도가 1000배가 돼서 4000이 된다. 가스레인지를 갖다 트는 순간. 그래서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갖다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 자, 그런 것 때문에 여성의 그 사망자가 67% 정도, 남성의 사망이 33% 정도가 실내에서 일어나고 있어. 자, 그 근거 자료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들이고, 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발생은 쓰레기 소각.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선생님이 지금 용인에서 지금 있는데, 원래는 그 용인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드럼통 같은 데에다가 겨울철 같으면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가 쪼인다고 나무 같은 거 넣고 태웠잖아. 그거 이제 불법이라서 그거 아예 안 돼. 공사장에서 태우는 것도 돼, 안 돼?
아예 안 돼. 그래서 그런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금지가 됐고, 네, 자동차 배기가스 점점 줄이려고 2030년이 되면 전기 자동차로 지금 다 바꾸겠다고. 경유하고 휘발유 자동차 우리가 쓰는데, 휘발유 자동차는 쓰지만 경유 자동차는 30년이 더 이상 운행이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몇 년 안 남았지? 집에서 혹시 경유 자동차를 쓰고 있다면 6, 7년 내로 자동차를 갖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경유 자동차를 못 쓰게 되면 기관을 갖다 바꿔주지 않는 한 경유 자동차는 다 폐차시켜야 되지? 그럼 또 뭐가 나와?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나와요.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 곤란도 우리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공장, 건설 현장 모두 다 미세먼지가 발생되어지는 하나의 이유야. 너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조선시대는 미세먼지가 없었을까? 있지! 근데 조선시대의 미세먼지 제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어디야? 주방, 조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야? 말 달리는 거. 근데 그건 자연적인 발생의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지 않게 봤던 것 뿐이야. 자, 미세먼지의 2차 발생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오염물질 중에 암모니아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서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 암모니아. 근데 이 암모니아가 우리가 그냥 여기 자료로 제시가 되어지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려. 왜? 발생원 자체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도시에서 발생되어진 게 아니라 도시 근교에 있는 농가 쪽에서 발생되어져 도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꼭 농가에서 그 축산 시설에 대한 뭐가 필요해? 개선이 필요해. 정화 시설에 대한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암모니아가 우리한테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 2.5, 즉 PM 2.5에 대한 것을 들이부으면서 우리의 호흡기가 어떻게 되겠어? 더 나빠지겠지. 그럼 우리는 마스크를 갖다 쓰고 다녀도 뭐해? 아플 수밖에 없어. 너네 지금 쓰고 있는 이 KF94는 비말 마스크이긴 하지만 여기 이거 뚫린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가 뚫리면 약 한 40, 50% 정도가 뚫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너네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통해서 이런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돼? 들어오고. 근데 문제는 얘가 내보내진 않아. 그게 중요해. 이거는 왜 이거 얘기를 해주냐? 선생님이 마스크에다 대고 진공 흡입기로 이걸 직접 뽑아봤어. 그랬더니 너네 그 왜 황사 마스크라고 해서 천 마스크 있잖아, 부드러운 거. 그거는 78%가 뚫려. 근데 안 뚫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 바로 뭐냐면 3M 방진 마스크. 이게 쇠부리 마스크의 원형인데 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 마스크 있잖아. 그 마스크는 안 뚫려. 안 뚫려. 먼지가 안 들어와. 써봤어. 근데 비싸. 왜 마스크 이거 우리가 보통 한 장에 비싸봐야 1,000원이잖아. 근데 그거 4,000원이야.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약간 그치. 그래서 그 마스크는 재활용을 갖다 여러 번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 그 대신 뭐야? 재활용할 때 소독을 갖다가 또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스크가 충당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했던 것들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자,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말 심한가 하는데 한국 미세먼지 발생량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에 비해서 어때? 이 자료는 4위인데요. 4위. 어떤 게? 미세먼지 가장 많은. 우리나라가? 네. 아. 4위래요, 세계에서. 우와, 그럼 그 자료는 쓸 수가 있는 거네? 1등이 방글라데시. 왜 방글라데시야? 몰라요. 방글라데시는 그럼 가면 안 되겠다, 그지? 몰라, 거기가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럼 중국은? 2위. 중국이 2위야? 인도가 3위. 왜 그럴까? 저 친구 이야기한 거 왜 그럴까? 왜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을 텐데 방글라데시가 왜 많다고 할까? 인구 밀도 당. 이해됐어? 일정 면적 당.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도시화되어진 부분에서 쓰는 이 오토바이의 양이 중국이 좀 더 적은 거야. 그래서 한 대당 계산했을 때 일정 면적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오토바이 대수의 밀도가 방글라데시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이야. 알았니? 방글라데시는 실질적으로 배출량으로 따지면 중국이 1위, 우리나라 몇 위냐면 2위야. 4위는 뭐냐면 면적당, 일정 면적에 대한 대수당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결과치에 대한 자료들은 쓸 수 있겠지.
얘는 아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돼. 이거는 선생님 2022년인데 14년인데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지.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 대신 지금은 더 이 양이 어떻게 됐겠어? 더 많아졌겠지. 자, 중국 대 우리 국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중국인이 국내인? 이제 한번 물어보자. 둘 다. 둘 다. 이제 양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네. 자, 이 진짜 누가 문제일까? 이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주제가 나왔을 때 대치동에는 56개의 중학교, 초등학교, 이게 전체 관할 중학교, 관할 초등학교 다 해서 이 미세먼지 주제가 몇 개에서 나왔는데 34개에서 나왔어. 엄청나게 이 미세먼지라고 하는 주제가 핫해. 근데 작년에도 미세먼지라고 하는 주제가 7개 중학교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는 매년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미세먼지가 빠질래 빠질 수가 없어. 더군다나 3월 달에는 우리가 봄철이잖아. 그러니까 미세먼지량이 다른 시즌에 비해서 어때? 더 많지. 그래서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야. 자, 여기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여부를 갖다 가리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특히 DDT와 같은 농약물에 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때 국내에서 수십 년 전에 사용이 금지됐던 DDT가 자, 이런 그 미세먼지에 포함이 되면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진 거야. 자, 중국의 발생 근원에 대한 이 부분이 40% 정도 자 라고 추정을 갖다 하는데 나머지는 뭐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산되어진 거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 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체에 대한 이 유지 농도가 60%일 때도 있지만 많을 때는 80%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럼 이 자료만으로 놓고 보면 중국이냐 국내냐 했을 땐 당연히 어디가 돼?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갖다 받지만 우리 국내에서 발생되어진 게 더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더 큰 거야. 자,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보면 제조업 만드는 거. 자, 제조업 어때? 결국 만드는 거에 대한 공정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도로 배출량을 따지면 화물차, 그 다음에 여기 선박, 건설 장비. 근데 얘들아, 도로에서는 왜 화물차가 왜 많은 거야? 싣고 날라야 돼. 짐이 싣고 날라야 돼. 싣고 날라야 돼. 도로공사? 도로공사? 무거워서 그런 거야. 맞아. 그렇지. 무거우면 이 타이어의 슬링 현상이 어떻게 돼? 훨씬 많지? 그럼 브레이크 밟을 일이 더 많아. 그리고 타이어가 우리가 보통 자동차 4개를 쓰지만 너네 화물차 자동차 타이어 몇 개인지 혹시 아는 사람? 6개? 적을 때 6개지. 하지만 대형차가 트레일러 같은 거 몇 개야? 안에도 20개 정도. 12개야. 타이어. 타이어. 근데 왜 중간에 있는 타이어는 중간에 떠 있어. 근데 왜 떠 있느냐?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눌렸을 때 도로의 지면에 하면서 압력을 갖다 어떻게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어가 2개가 양쪽에 더 달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타이어 때문에 12개 타이어를 갖다 쓰는 화물차는 이런 자동차에 비해서 이 미세먼지 발생량이 어떻게 돼? 배로 훨씬 많은 거지. 지금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의 배달업이 지금처럼 성행할 땐 오토바이에 대한 그 배출량도 많아지겠지만 일반적인 화물량에 대한 배송이 더 많기 때문에 이 화물차에 대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2019년, 즉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어떻게 될까? 훨씬 많아졌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뿌연 정도가 어떻게 돼? 훨씬 더 심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요리 방법에 따른 이것도 여기 보면 너네 조리하기 전엔 60이지? 자, 이건 실제 이건 데이터야. 삶는 요리에서는 110이 됐어. 근데 고기 굽는 거나 아니면 생선 굽는 거에서 어떻게 됐어? 878. 자, 그 다음에 튀기는 거 별로 많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고기 굽는 거에 대한 미세먼지 연소를 갖다 할 때는 반드시 집에 있는 창문들을 다 어떻게 열어놓고 해야 돼. 우리는 문을 열어. 문 열어놓고 해야 돼. 좀 다른 이웃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집에 미세먼지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 꼭 열어놓고 해야 된다. 이건. 근데 이 자료가 근거 자료가 더 약하다. 왜? 아까 이거의 몇 배? 1000배가 커진다 그랬잖아. 근데 그 1000배가 커지는 걸 갖다 우리 방해하기 위해서 너네 집에다가 미세먼지 정화식물 갖다 키우잖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고무나무지, 고무나무. 근데 고무나무 잎들을 갖다 보면 잎이 어떻게 돼? 잎이 넓지? 근데 잎을 갖다가 자주 닦으면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깨끗하게 쓸 수는 있는데, 잘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고무나무에 쌓여있는 미세먼지의 두께가 약 2mm 정도가 돼. 2mm. 2mm면 자로 2칸이잖아. 엄청 많은 거야. 그걸 갖다가 내가 뭐해? 먹고 있는 거지. 자, 여기 국내 석탄 발전소 현황에 대한 거 보면, 자, 50국에는 지금 현재 운행 중인데 2개가 이제 사라졌어. 네, 계획 중인 게, 계획 중인 게 8개가 있었고, 건설 중인 게 6개가 네, 다 이거 이제 안 해.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57기만 이제 우리가 해결하면 이 국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제 더 이상 운행을 갖다 안 할 건데, 문제는 얘가 없으면 우리 국내에 있는 전기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물려받을 유산 중에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뭐냐면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 발전이야. 집에서 혹시 잠깐만 이거 꺼줄게. 집에서 혹시 그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를 갖다가 재산으로 물려받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면 뭐냐?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가 산이 있어. 내가 산. 선생님이 과학 실험을 갖다가 하느냐고 내가 좀 그 산이 있어. 우르산이라고. 근데 알지? 근데 그 산이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 그래서 국가에서 뭘 주냐면 산소 발생량에 대한 나한테 비용을 지불을 해. 이해돼? 산소 발생을 시켜주잖아. 그래서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불한다고. 근데 태양광 발전소는 누가 지불하냐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비용을 그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불한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희들이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비용을 갖다 볼 때 자동적으로 벌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이야. 자, 그럼 태양광 발전을 하면 너네가 계획을 적을 때 나중에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 것들 갖다 여기서 발견하면 돼. 자, 정치 13기였던 계획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없어졌어.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이 국가적인 노력에 대한 실제 자료들인데, 중국하고 우리가 MOU를 갖다 체결하거나 정책 대화를 갖다 하면서 사실 양쪽에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가 교류가 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노력의 결과물이야. 이거는. 자, 이제 그럼 토론의 방향을 갖다 어떻게 정할 건가? 자, 10분만 참자. 빨리 나와. 들어오라. 토론의 방향을 갖다 정했어. 자, 일단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 키워드는 일단 4차 산업에 대한 키워드하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온난화에 대한 부분과 실제 우리가 연관적인 키워드를 갖다 우리 정하면 이 미세먼지에 대한 방향들은 우리가 결정될 수가 있어. 자, 미세먼지 감소 방법을 위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중국과 국내인지 아니면 하나의 석탄 발전소의 필요성인지, 자, 근데 또 전기 생산 대체 시설에 대한 이 원자력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서 우리가 실제 대안점을 우리가 표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인데, 자, 우리가 무슨 인공지능이 있을까? 인공지능을 갖다 우리 만들어서 얘가 미세먼지를 먹어줄 것도 아닌데. 자, 근데 여기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감축량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중요 요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우리 기본이 어떤 영향을 갖다 줄 건지를 꼭 적어주면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전기 자동차가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작년에 많았니 안 많았니? 안 많아서 너네 올해 전기 자동차 지금 몇 곳을 늘릴 거냐면 1200곳을 늘릴 거야, 충전소를. 그럼 전기 자동차 탈 수 있겠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너네 여기서 1번에 만나봐봐. 전기 자동차는 밟을 때 충전된다. 2번, 전기 자동차는 우리가 달릴 때 충전된다. 3번, 전기 자동차는 멈출 때 충전된다. 3번? 근데 많이 알고 있네. 전기 자동차는 달릴 땐 전기를 써. 그래서 고속도로를 갖다가 달릴 수가 없어.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어디에 적합해? 시내 주행에. 그래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멈춰 섰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런 충전 시설이 있는데 이 충전 시설 있는 것도 이제 불편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밑바닥에 깔아서 무선 와이파이로 충전될 수 있는 블루존을 갖다 만드는 게 선택적이야. 근데 그게
일반적인 시설로 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 전기에 대한 배분을 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결합이 꼭 필요해. 자,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공해가 없다. 그다음에 전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쓰는 거. ICT 저번에 얘기했었지? 서로 양방향 갈 때 정보 교환하는 거. 타이어의 마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최소화를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갖다 해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수립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력발전소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지열이나 풍력이나 태양열들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너희들이 선호하는 거 어떤 거? 태양열. 왜? 풍력은 돌아가는 거잖아, 프로펠러. 근데 얘가 단점이 있어. 시끄러워요. 어떻게 하니? 똑똑하구나. 새들이 치워요. 새들이 치워요. 아, 새들이 죽는다고? 네. 새들이 죽는 것도 있는데 진짜 시끄러워. 풍력발전소가 세워져 있는 강원도나 제주도의 그 주민들이 풍력발전소를 건립을 반대해.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고, 지열은 왜 여기서 우리가 싫어할까? 지열. 저번에 너네 포항 경주에 지진 났었잖아. 그거 자연 지진 아니야.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소를 갖다 건립하려고 그 안에다가 시험적으로 물을 넣은 거야. 그래서 그 물이 주저앉으면서 발생되어진 5.6의 지진이 서울까지 온 거야. 알았니? 인재야, 인재. 그래서 원래 사실 포항에서 지금 발생한 지진 때문에 입은 피해는 국가적인 배상이 필요한 거야. 이해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과학이라는 걸 갖다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선호도는 태양열, 그 다음에 풍력과 지열은 이제 후반이지. 자, 근데 이 태양열도 저번에 선생님이 그 과수원 얘기 해줬잖아. 단점이 충분히 있단 말이야. 근데도 얘네들보다는 우리가 그 단점이 커버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산된 에너지 저장과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중앙관리처가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에너지 전기 도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그 중앙처리센터에서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매하는 것까지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는 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야기 갖다 할 때 다시 한번 이걸 해줄게. 이거는 자, 파트 네 번째는 개요소 작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는 실제 개요소 작성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느냐고 본 건데, 자, 이 정의 들어갔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배경 들어갔지? 네, 사회적 반응 들어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잘 들어간 케이스야, 이거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썼을 때 이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이 친구를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미세먼지에 대한 장점이 있을까 없을까? 솔직하게 없어. 미세먼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딱 하나야. 지구가 원시지구일 때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물을 만들어준 계기가 바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 형성되어졌는데 미세먼지 장점을 꼽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 그래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나 또 단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쓰고, 여기다가 뭐를 썼냐면 이 친구가 지금 장점을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면서 대안점을 갖다 빼먹었어. 자, 근데 대안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지금 이게 뒤에다가 썼네. 자, 이 친구는 본론을 갖다 많이 쓰고 여기 결론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줄였는데, 사실 선생님이 이 친구 코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 본론 부분에서 글보다는 그래프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서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해줬으면 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보완점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첨삭했고, 그 썼던 내용 중에서 이 주장을 했는데, 이 주요 국가에서 유입되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건 주장이 아니지. 왜? 대안점을 통해서 이 유입된 것을 갖다 뭐 해야 돼? 줄여야 된다가 주장인 거야. 주장에 대한 이 포인트를 갖다 놓친 건 대안점하고 연관성이 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놓쳤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날 기대효과하고 미래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준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지금 하면 이 친구 이거 쓸 때 이게 네 번째에 쓴 거거든. 네 번째. 왜 네 번째 왜 썼냐면 첫 번째 못 썼지? 2시간 반 동안. 두 번째 30분 주었는데 못 썼어. 그다음에 세 번째 집에서 써오라고 했는데 못 썼어. 근데 네 번째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숙달이 되니까 그때 쓰기 시작해서 처음 개요소를 갖다 작성한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는 게 중요하다? 넣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건. 자, 이거. 자, 이 개요소는 어때? 아까 개요소하고. 많이. 많이. 간다. 정말 이게 개조식이야.
이게 개조식이고 아까 이게 여기서 이걸 쓴 게 이게 약간 짧은 문장의 우리가 서술형이야. 얘가 근데 이 부분에서 얘가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해서 개조식을 원하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이 굉장히 짧게 잘 썼어. 솔직히 내용만 보면.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도표들을 갖다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갖다 꾸며줄 때 이거를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가자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고했으면 써달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아유, 자, 자, 이거 너네 기억하지? 이거 툴은 이거 외웠어? 서론에 우리 들어가야 될 거 세 가지 있지? 정의, 그 다음에 배경, 뭐 발달된 배경, 나타낸 배경, 문제가 된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반응. 자, 장점, 단점, 장점으로 인한 발달 또는 대안점. 자,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나 그다음에 기대효과, 그 다음에 예상되어지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 해주는데 도덕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윤리적 가치는 너네가 쓰면서 너네가 좀 익혀야 되는 것들이야.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실업률하고 취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지금 너네 혹시 청년 실업률이 몇 %인지 알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더 많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인 건 마이너스 20%야. 근데 아버지의 그 회사를 물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 고시공부. 그 친구들까지 하면 마이너스 45% 정도가 지금 현재 실업이야. 청년 실업이. 그래서 청년 실업이 45%면 그 실업률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반전시켜서 시험률을 올려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일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행복감을 느끼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예측해서 써주는 게 이 미래적 가치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창의적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해 줄게요.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자료를 안 쓴 건 연관성 때문에 안 썼어. 연관성. 자, 이게 뭐냐면 해상본수의 한 표본이야.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쏘아 올려서 여기는 이 부분에 들어오는 이 미세먼지를 이 막이 여기서 끌어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의 생태계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공기청정기야. 중국에 있는 100m짜리 공기청정기 타워 5개가 있지? 베이징에 있는 5개인데 이거 실제로 17%는 해소했지만 우리가 해소 못했어. 왜 해소 못했냐면 이탈리아에서 이거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얘가 100m잖아. 근데 이탈리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도 공기청정기 50m짜리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 10m짜리더라 라고 발표를 해버렸어. 100m는 이거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 효과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베이징에 이 공기청정기 타워가 들어서면서 그 실제 너네 그 아파트에 녹지가 형성되어진 아파트 있는 거 봤지? 나무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 아파트에 거대 모기가 와서 브라질리안 자이언트 모기가 와서 자이언트 모기는 크기가 얼마나냐면 요만하다. 네? 모기 이만해 길이가 얘가 그 너네 모기가 여기 피 빨잖아. 근데 피 왜 빠는지 알지? 모기 피 빠는 이유가 뭐야 그래? 그거 알 낳기 위해서잖아. 그 찌르는 이 모기 바늘 이만해. 그래서 여기 몸에 진짜 농담 아니고 이거 상처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구멍이나 이 정도. 자이언트 모기. 근데 그 모기가 그 아파트를 점령해버렸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 지금 아무도 안 살아. 그게 미세먼지 영향 때문이야. 오염되어 공기 오염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토전을 잃어버렸을 때니까. 자, 근데 축사, 이 배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암모니아를 갖다 발생시키니까 얘는 축사 시설에 대한 개선점이 반드시 돼야 돼.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좀 특별히 좀 준비를 했어.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보통 이거 개요서를 갖다 쓰다 보면 질문 받을 함정을 예측을 못하거든. 그래서 예측을 갖다 좀 해주면 자, 개인적으로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량보다 중국의 유입량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 발생량이 높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봐. 자,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좀 해볼 사람.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그냥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거 정리해서. 인규 너 한번 해볼래? 아직? 승원. 자, 여기서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기질에 주는 영향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30에서 50% 정도인데 국내에 있는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배기가스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많기 때문에 중국발이 아니라 국내에서 우리가 생산되어진 미세먼지가 더 많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황사와 미세먼지의 개념이 이거 미세먼지 나오면 백날 질문하는 거야. 황사하고 미세먼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황사하고 미세먼지의 차이점. 황사는 자연 발생. 그렇지. 근데 중국발에서 오는 황사는 어떻게 돼? 거기에 포함되어져 뭐가 와? 미세먼지가 같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중국발 황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다 할 수가 있어. 여기 자료들은 선생님이 그 밴드에다 올려줄게. 그래서 이 질문지에 대한 이 답변들은 좀 자기가 읽어보면서 좀 연습을 했다 했으면 좋겠어. 자, 미세먼지가 높으면 외부 활동 자제해야 되나? 나가는 것도 좋다고 여기 나가는 것도 좋다. 그래? 읽어봤구나 진짜. 자, 여기서 낙범의 경우에 우리가 미세먼지를 갖다 나타내도 건강한 성인이면 가벼운 외부 활동은 우리가 큰 지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게 원칙이야. 자료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야. 이거는. 자, 그리고 미세먼지 줄이는데 공기청정기 도움 될까 안 될까? 되죠. 되지. 자, 도움이 됩니다. 자, 특히 작은 미세먼지가 잘 걸러질 수 있도록 헤파 필터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늘 그 쓰는 LG나 다른 삼성에서 나오는 그 공기청정기 있잖아. 한 가지 알려줄게.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공기청정기는 다 거르지 못한다. 우리는 99% 거른다고 얘기하잖아.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면 이 공기청정기가 지금은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해 있냐면 바이러스, 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다 걸러내는 역할을 갖다 하고 있어. 근데 그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흡입량이 차이가 나. 너네 그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중에 가장 좋은 공기청정기가 어떤 건 줄 알아 혹시? 샤프. 일본에서 우리가 만든 샤프라는 공기청정기가 있어. 근데 그 샤프 공기청정기가 이 미세먼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뿌옇게 해놓은 공간에서 흡입하는 걸 보면 약 한 1분 정도 걸려. 근데 그 어디지? 아메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거는 12초가 걸려. 이 빨아들여서 전체를 갖다가 청정하게 만드는데. 근데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거는 약 30 몇 초가 걸려. LG에서 나온 거 개선됐는데 30초가 더 넘어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가 차이가 나냐? 바이러스를 못 걸러. 그래서 우리가 광고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렇게 광고하잖아. 그래서 다 거짓말이야. 알았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갖다 할 때 우리가 걸러내려면 바이러스까지 걸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헤파 필터가 필요해. 그래서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져 있는 청정기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만약에 없으면 바꿔라. 진짜로. 지금은 안 그러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있을까 없을까? 물 많이 마시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뭘 먹어야 돼? 족발, 돼지고기, 원할머니 보쌈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되는데 특히 뭘 많이 먹어야 된다? 거기 고기에 붙어있는 비계를 많이 먹어야 돼. 왜? 비계를 먹으면 진짜 실제 미세먼지가 거기에 녹아나서 빠져나오거든. 빠져나와. 그 없는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없을까 했는데 물은 충분히 마셔서 건조함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노폐물을 갖다 배출하는 거 좋아. 근데 여기 봐봐. 끈적끈적한 기름과 같은 다시마나 미역 등의 해조류를 갖다가 많이 먹으면 그 섬유질이 어떻게 돼? 끌고 대장까지 내려와서 밖으로 배출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럼 선생님 소고기는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 소고기 될까 안 될까? 안 돼. 소고기 왜 안 돼? 되게 비계가. 소고기는 비계가 없어. 비계가 기름이 우리 몸에서 안 녹지. 돼지는 우리 몸에서 기름이 녹아. 소는 녹지 않는다고. 발열 기준이 높기 때문에. 자, 근데 주방에 요리할 때 진공청소기를 돌릴 때도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나 했는데
미세먼지가 어떻게 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생선을 굽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우리가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쏟는다고 하는 부분에선 더 많이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진공청소기도 우리가 미세먼지를 갖다 우리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거 하면 사실 여기다 뭘 쓰고 해야 되는 거야? 마스크 쓰고 하는 게 맞아. 자, 여기까지야. 미세먼지에 대한 이 부분들 어떻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 졸립지? 잠깐 쉬었다 갈게.